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유체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유체 정역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벨 1에서 정지된 유체에 적용되는 유체역학적 원리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파스칼의 원리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상황에서는 다니엘 베르누이의 베르누이 방정식도 공부했었죠. 레벨 3에서는 뉴턴이 프린키피아 2권에서 다뤘던 뉴턴 유체가 가지는 역학적 성질을 수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유체가 가져야 할 운동의 법칙, 모션 이퀘이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한히 작은 유체 조각을 생각하겠습니다. 유체의 미소 부피는 직교 좌표계를 잡아서 dx, dy, dg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 유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x축 방향의 면에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 성분을 생각해보면 두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차이가 이 유체 조각에 x축 방향의 R자 힘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힘은 스트레스의 면적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힘의 x 성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축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도 같은 방식으로 힘의 각 성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체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에 의한 힘을 surface force라 부르고요. surface force의 각 성분은 이렇게 유체 양쪽 면에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되죠. surface force를 만드는 스트레스는 노멀 스트레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측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도 기여하죠. 이제 마주보는 두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차이는 이렇게 d 시그마로 한꺼번에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을 향하는 y축 면과 g축 면의 시어 스트레스는 이런 식으로 합해지겠죠. 마찬가지로 surface force의 나머지 성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우변을 미소부피 dv로 묶어내면 규칙성은 금방 보입니다. 여기서 각 좌표의 미분은 해당 좌표의 변화에 대해서만 계산되기 때문에 편미분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surface force의 i번째 성분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유체에서는 힘도 단위 부피당 힘의 형태인 force density, 힘 밀도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식은 surface force density의 특정 성분이 스트레스에 해당 성분의 기울기가 된다는 걸 말해주는 방정식이죠. 이제 유체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에 의한 surface force density를 이렇게 small f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외부 힘 external force density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질량이 dm인 유체 조각의 가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변을 미소부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surface force density를 스트레스로 나타내면 유체에 사용되는 운동 방정식 모션 이퀘이션을 얻게 됩니다. 운동 방정식에 표현되어 있는 surface force density는 스트레스의 공간에 대한 기울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유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이렇게 압력과 속도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 식을 이용하면 surface force density를 압력과 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압력을 i번째 좌표로 미분하는 항은 그레디언트 p의 i번째 성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점성항에 있는 첫 번째 항에 나타나는 서메이션, 이것은 라플라시안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점성항에 있는 두 번째 항은 편미분 순서를 바꿔서 속도장의 다이버전스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항과 똑같이 속도의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의 i번째 성분으로 쓸 수 있죠. 따라서 surface force density의 i번째 성분은 이 벡터의 i번째 성분이 됩니다. i번째 성분으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전체 벡터로도 한번 표현해보기 위해서 x에 대한 편미분 부분을 델 연산자로 표현해보겠습니다. 텐서량의 다이버전스는 레벨 4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urface force density는 스트레스 텐서의 다이버전스 혹은 프레셔의 그레디언트와 velocity field의 라플라시안 그리고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유체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모든 성분을 벡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유체가 정지해 있는 정적인 상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속도와 가속도가 모두 0인 상태의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external force가 압력의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먼저 외력이 중력이고 중력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적 평형 상태를 분석하겠습니다. 연직 윗방향을 지축으로 잡고 유체 밀도를 로로 잡으면 미소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마이너스 로 GdV 지축 방향으로 쓸 수 있죠. 유체가 정적인 상태라면 압력의 그레디언트가 외부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유체에 작용하는 외부 힘은 중력뿐이죠. 이제 우리는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이때 우변에 있는 유체의 밀도 로가 상수라면, 즉 유체가 비압축성이라면 이 편미분 방정식은 매우 쉽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비압축성 유체의 정력학적 평형은 중력 방향으로만 압력의 기울기가 생기고,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깊이 h만큼 내려갔을 때 로지 h만큼의 압력이 선형적으로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과 같은 유체는 부피 탄성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압축성 유체라 볼 수 있고요. 깊이에 비례해서 압력이 거의 선형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 물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곱해보면 깊이에 따른 압력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요. 1기압이 10만 파스칼 정도니까 대략 10m 정도 내려갈 때마다 일정하게 1기압씩 상승한다는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체의 압축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압력에 따른 밀도의 함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라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편미분 방정식에 표현된 밀도를 압력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 입자계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추구한다면 편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이에 따른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상기체의 밀도가 압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밀도의 분포도 같은 계형으로 나타나겠죠. 지구의 대기는 거의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 있어서 온도가 같은 구간이라면 높이에 따른 대기압이나 밀도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나 대기압이 고도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레벨 1에서 공부했듯이 미소부피가 DV인 공간을 비워놓고 나머지를 유체로 채우면 이 유체에 의해서 높이에 비례하는 힘이 빈 공간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 유체에 의한 surface force고, 이 힘이 바로 빈 공간이 받는 부력, buoyanc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의의 모양으로 생긴 물체의 부력은 미소부피의 유체를 모두 합하면 됩니다. 만약에 비압축성 유체라면 밀도는 상수 취급되기 때문에 로G의 물체의 최종 부피만 곱하면 부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결과는 레벨 1에서 계산했던 결과와 같습니다. 빈 공간을 윗면의 넓이가 xy고 높이가 h인 직육면체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xyh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surface force는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높이에 따른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높이에 따라서 적분해야 하는데요.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면 모든 위치에서 압력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제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직육면체 윗면의 지축 좌표를 G0로 잡고 여기에서의 압력을 P0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압력의 위치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을 각각 구할 수 있고요. 이 결과로 아랫면에서의 압력이 로GH만큼 크다는 당연한 결과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체의 면적을 곱해서 윗면에서 작용하는 surface force가 P0xy, 아랫면에서 작용하는 surface force가 P0 플러스 로GH 곱하기 xy 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요. 이 차이가 바로 로GV,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됩니다. 그리고 물체 옆면에 작용하는 힘은 각 높이에서의 미소 압력을 모든 높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계산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surface force를 3차원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앞면과 뒷면에 작용하는 힘은 안 그렸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유체가 평형을 이룰 때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직관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물체의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힘 벡터를 매우 촘촘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사다리꼴 기둥 모양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그린 건 힘 벡터긴 하지만 같은 면적에 작용하는 벡터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 길이는 압력을 의미한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른쪽 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압력의 면적합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다리꼴 기둥을 프레셔 프리즘, 압력 프리즘이라 부르죠. 그래서 정수력학에서는 특정 면에 작용하는 힘을 보통 압력 프리즘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압력의 크기를 보기에도 좋고 단순히 기하학적 부피를 구하는 것으로 surface force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프리즘의 볼륨, 부피를 구한다고 표현했지만 공간적인 부피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면적에 해당하는 두 성분은 길이 차원이 맞지만 면적의 수직인 성분은 압력이기 때문에 최종 볼륨의 차원은 힘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화살표들도 전부 다 촘촘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랫면의 프리즘의 부피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압력의 면적을 곱한 surface force가 됩니다. 이제 좀 덜 복잡해졌으니까 앞뒷면에 존재하는 압력 프리즘도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압력은 프론트 사이드 첨자로 표현했고요. 프리즘의 부피는 역시 앞뒷면에 작용하는 surface force가 되겠죠.
유체가 고체와 구별되는 기준은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방식입니다. 우리는 등방향 고체에 스트레스가 작용했을 때 모듈러스에 반비례하는 스트레인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체는 이 모듈러스가 정의되지 않는 물질인데요. 굳이 표현하자면 모듈러스가 0인 물질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형률만 정의할 수 있었고 이것을 점성으로 정의했었습니다. 노멀 스트레스가 모든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벌크 모듈러스 B를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고체에서는 이 스트레인을 3차원적으로 적용해서 등방형 고체에 대한 벌크 모듈러스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유체에서는 스트레인 자체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압력이 작용했을 때 부피가 영원히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고체와 같이 유한한 탄성을 가진 물질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체처럼 다른 모듈러스는 없지만 벌크 모듈러스 개념을 독립적으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의 벌크 모듈러스는 64기가파스칼 정도입니다. 알루미늄은 고체이기 때문에 영지 모듈러스도 있고요. 이 탄성적 효과가 벌크 모듈러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는 탄성 계수가 정의되진 않지만 벌크 모듈러스는 존재하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기체보다는 액체 모듈러스가 높고요. 액체보다 고체 모듈러스가 높게 나타나죠. 특히 고체와 액체 모듈러스는 기가파스칼 스케일이기 때문에 거의 압축되지 않지만 기체의 모듈러스는 메가파스칼 스케일보다 낮기 때문에 압축이 잘 되는 유체가 됩니다. 이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 대륙권의 높이에 따른 압력을 구해볼게요. 지표를 기준으로 연직 윗방향을 지축으로 잡으면 중력은 마이너스 gg 햇이 되고요. 높이에 따른 압력 구배는 이렇게 나타나죠. 지구의 대기는 압축 가능한 이상기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온도를 상수로 두고 계산했지만 여기서는 대륙권의 온도가 높이에 따라서 낮아진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계산할 건데요. 지표면에서의 온도를 T0로 두고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는 비율 랩스 레이스를 알파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온도도 높이에 따른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전미분하면 로와 t에 관한 식이 되고요. 여기에 두 식을 대입해서 높이에 따른 밀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변수 분리하고 적분을 실행할 건데요. 여기서 랩스 레이트 알파는 일정하게 가정하고 있고요. 높이에 따른 중력 가속도도 실제로는 차이가 있지만 대륙권 수준에서는 일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미리 적분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표에서의 압력을 P0로 두고요. 높이에 따른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상기체 방정식에 적용해서 높이에 따른 압력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평균적으로 측정되는 값을 넣어서 대륙권에서의 높이에 따른 대기압을 수치적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가 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안정적인 기권에서 꽤 정확하게 유추되는 결과죠. 이번에는 용기에 물을 채웠을 때 정지한 물로부터 벽면이 받는 정수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지축으로 두고 수면에서 작용하는 대기압을 P0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축에서 위치에 따른 속도 구배가 ρg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깊이가 깊어질수록 선형적으로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작용하는 미소 힘을 적분해서 폭이 L이고 깊이가 H인 3차원 직육면체 모양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이 벽면을 미는 총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벽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정수력을 프레셔 프리즘으로 표현해보면 그 결과가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항은 대기압 때문에 모든 깊이에서 발생하는 직육면체 프리즘 부피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압력 구배에 따라서 증가하는 직각 삼각 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이번에는 둥근 표면에 작용하는 정수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중력이 향하는 방향을 이번에는 X축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압력 구배는 X축 양의 방향으로 ρg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압력 프리즘을 그려본다면 평면에선 이렇게 곡면에서는 살짝 복잡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표면력을 구하기 위해서 위쪽 면의 압력을 P0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반지름이 R이고 폭이 L인 4분원으로 둘게요. 그러면 윗면에 작용하는 힘과 왼쪽 면에 작용하는 힘을 이번 예제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곡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볼 건데요. 면에 작용하는 총 힘의 합이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곡면에 작용하는 총 힘의 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연습을 위해서 직접 계산해 봐야겠죠. 먼저 극좌표기를 잡고요. 그레디언트 역시 극좌표기를 다시 써서 X축으로부터의 방위각 phi 위치 표면에서의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반지름 방향 성분의 미소 힘을 구할 수 있겠죠. 이 힘을 모든 구간에 대해 합하면 면이 받는 총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극좌표 압력 프리즘의 부피로 볼 수도 있죠. 대신 극좌표에 표현된 압력 프리즘은 압력 차원의 공간에 비해서 충분히 작아야 부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반지름 방향의 미소 힘에서 보라색으로 나타낸 X축 성분과 진한 파란색으로 나타낸 Y축 성분을 따로 적분해서 구해보면 앞에서 중력 평형으로 계산했던 곡면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통 속에 유체를 넣고요. 원통의 축 방향인 G축을 중심으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체는 이런 형태의 면을 가진 채로 회전하게 되는데요. 회전좌표기에서 본다면 중력 가속도 외에 원심력에 의한 가속도가 추가되어서 정력학적 평형을 이루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는 회전좌표기의 반지름 방향을 S축으로 잡으면 평형식은 S축 성분의 항이 추가된 형태로 표현됩니다. 좌변의 그레디언트 역시 원통 좌표계에 대해 전개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되죠. 일단 표면의 모양부터 알아볼게요. 표면은 압력이 일정한 등압면, 아이소베릭 서피스를 구해야 하는 거고요. 이건 곧바로 ds와 dg의 관계를 통해서 포물면 모양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체 내부의 등압면도 모두 포물면 형태가 될 거고요. 물의 중앙 표면인 원점의 압력을 P0로 두면 임의의 지점에서의 압력은 경로 적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실린더의 반지름을 R이라 하고요. 중심점에서 유체의 높이를 H로 두면 실린더 벽에서의 압력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유체가 벽을 미는 힘은 미소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서 구할 수 있고요. 이건 한쪽 면의 압력 프리즘이 모든 원주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힘의 합력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바닥면에서의 압력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유체가 바닥을 미는 힘은 미소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서 구할 수 있고요. 이걸 압력 프리즘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유체가 바닥을 미는 힘은 대기압에 의해서 더해진 첫항 파이R 제곱 P0와 유체 중력이 합해진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관 현상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력학적으로 분석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은 유체 속에 관을 이렇게 넣었을 때 외부보다 표면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죠. 이건 유체가 가지는 표면 장력 때문인데요. 표면 장력은 정확히 힘은 아니고요. 단위 면적당 자유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즉 단위 면적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일인 거죠. 차원으로는 뉴턴 퍼 미터, 단위 길이당 힘의 개념입니다. 자세한 거는 자유 에너지를 다루는 레벨 4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계산만 수행하겠습니다. 유체 자체의 응집력보다 유체와 관 사이의 부착력이 더 크다면 벽면 끝에 강하게 부착되어서 벽면 유체 높이가 더 올라가는 메니스커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표면이 만드는 곡선을 메니스커스 곡선이라 부르죠. 그러면 유체 끝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비스듬하게 위쪽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 표면 장력이 유체를 높이 h만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관의 반지름을 R로 잡고요.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각도를 세타로 두면 밀도가 로인 유체가 올라간 부분의 중력이 이렇게 되죠. 또 표면 장력에 의해서 유체가 위쪽으로 받는 힘이 표면 장력의 원주 2파이 R을 곱하고 위쪽 성분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액체가 올라오는 높이가 로g R분의 2 시그마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인 세타는 응집력과 부착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고요. 분자에 있는 시그마와 분모의 로는 유체의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관이 얼마나 좁냐가 되겠죠. 이 말은 같은 유체와 같은 관이라면 더 좁은 관을 사용했을 때 더 높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이름이 모세관 현상이라 불리는 이유죠. 그치만 어떤 유체는 부착력에 비해서 응집력이 더 큰데요. 이 경우에 메니스커스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아래쪽, 즉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는 거고요. 따라서 유체 높이는 주변보다 낮아지게 되죠. 왼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서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고요. 오른쪽은 수은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유체에 적용시킨 유체 방정식을 유도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력학적 상황만 추가했는데요. 속도 벡터가 0이기 때문에 점성 효과가 없어서 스트레스는 오직 대각성분만의 압력이 되었고요. 가속도 벡터가 0이기 때문에 정력학적 평형에서의 유체 방정식은 외력에 따라서 압력 구배가 생겨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압축 가능성으로도 나눠서 분석을 해봤죠. 압축이 불가능하다는 건 모든 위치에서 유체 밀도가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압축이 가능해지면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상기체만 다뤘었고요. 또 유체 속의 물체가 받는 힘인 부력도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압축 불가능한 유체에서만 계산했지만 압축 가능한 유체에서도 surface force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정수력을 표현할 때 압력 프리즘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surface force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